자, 이제 주역 이제 궤 중에 세 번째 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건궤했고 곤궤했고 세 번째가 이제 이 둔궤인데 둔궤 자체는 이 위에 수레 둔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가 이제 감궤가 있고 밑에 진궤가 있어서 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그 궤의 순서를 얘기할 때 우리 64개를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늘어놓는 순서가 있거든요.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는데 우리 주역정의 거기에 보면 공자님 해놨다 그러는 거 주자가 다시 이제 정리한 그거 보면은 일단 건곤이 나오면서 건곤 나오고 세 번째가 이제 둔께로 나오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그냥 건곤으로 보면 건께하고 건께는 이거 순수한 양의 덩어리, 순수한 음의 덩어리에서 상징적으로 전체를 몰아서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고는 그냥 전체 양 전체를 놓고 또 이제 고는 음 전체를 놓고 설명을 해서 이게 순수, 강건, 중정, 원형미정 뭐 이렇게 순수하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서부터 할 건가 시작을 하는데 요 이제 시작이 곤괴에서 그냥 우리 태극에서 시작할 때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양이고 음이면 양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최고인 상태에서 음을 하나씩 시작한다든지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곤에서부터 완전히 이제 음기가 최고로 이제 극성한 상태에서 양이 하나씩 들어가는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그래 곤에서부터 시작한다. 곤이 어머니니까 그러면 제일 밑에가 초요 이렇게 들어가면 질의 복계로 해서 회복하다라는 얘기는 너무 음이 되니까 다시 이제 양기가 시작해서 양기 많아지는 식으로 회복할 복제해서 이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또 양효가 또 되면 뭐 임계다. 세 번째 게 이렇게 되면 지천 택괴다. 이런 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세 번째를 둔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 괴를 나열할 때는 뭐가 이 석괴에는 스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꾸밀 거냐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64개의 괴의 순서, 건곤을 빼더라도 나머지 62개의 순서는 여기다 스토리를 집어넣는 거지. 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건곤 다음에 둔으로 가는 의미가 요 이제 건 하면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이 온갖 거의 알짜배기를 다 에센스를 가진 정의 개념이 씨앗 개념이 정자, 자가 씨앗이거든요. 이 정자를 가지고 있는 게 건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뭘 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고는 아무것도 양의 정자 스스로 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서 시작이 곤으로다가 씨앗을 하나 던져주는 여기서 씨앗 하나 던져주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세 번째가 싹이 튼다라고 해서 여기에 싹 트는 모양으로 둔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자라니까 어리다 몽꾀도 되고 좀 더 가니까 뭐 좀 길러야 된다 하니까 숫개로 가고 이런 식으로 1, 2, 3, 4, 5개가 전개가 되는 거지. 그때 여기다 이 괴전개의 석괴는 스토리, 얘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세 번째가 이제 둔괴입니다. 그리고 이 둔의 의미는 그냥 글자 자체로 보면
둔의 의미는 글자 자체가 그냥 어디 이렇게 땅이 이렇게 굳어 있는 거에 이 곤 상태면 그냥 제일 음기가서 제일 차갑고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둔자가 싹이 나오려는 그런 모양인데 이거 다른 모양으로 하면 이 출자하고도 비슷해요. 출자처럼 뭐가 쏙 나오려고 나온다 뭐한다 이래 둔께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싹이 나고 시작하고 그런 의미인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개념인데 또 우리가 이 개를 이제 처음 보면서 이 공부할 때 되게 주역 공부하려면 이 개사복수 밑에 효사가 초연은 어떻게 막 나오니까 딱 하면서 밑으로 번역된 거 읽고 가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좀 가다 보면 질려서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이 자체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개의 상을 저게 무슨 모양이지? 이게 뭐 어떤 상황이지?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자체는 개의 체거든요. 체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위에 감이 있고 밑에 진이 있고 그 다음에 궤도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여기서 뭘 얻는 거냐? 이런 세 가지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할 때 제가 이제 무슨 과목 시작할 때 꼭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강신택 선생님한테 배운 방법론 얘기를 하거든요. 방법론이라는 게 뭐가 학문이 되려면 이 방법론에 메소돌로지라는 게 있어요. GY를 붙여야죠. GY. 네. 그래서 메소돌로지인데 메소드 방법이 이 방법론이라는 게 어떤 현상에서 지식을 끄집어내는 방법. 이 속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걸 끄집어내는 그 방법이 이제 방법론인데 주역을 배우면서 어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냐?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나오는 과정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주역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게 그냥 뭐 엉터리 점쟁이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역학을 하려면 주역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면 그게 나오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꼭 제가 모든 과목 첫 시간에 이제 아마 우리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삼각형 김 교수님 이 삼각형 생각나셔요? 제가 항상 할 때 이걸 먼저 하거든. 서 교수님 다 잊어버리셨지. 봉사활동 하시는 삼각형.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하면 어디 공공기관에 공무원들이 모여서 세금을 걷어서 세금 쓰고 정책 결정하고 집행하고 이게 행정이다. 또는 무슨 교육하면 어떤 학교 교실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고 뭐를 강의 교재를 내용을 이제 설파하고 배우고 이게 교육이다라는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 중에 그게 어떤 생각이에요. 생각 중에 대체적인 생각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우리 이제 컨셉이라고 해요. 그런 게 있지. 주역의 둔께가 이런 거지. 건이라는 게 이런 거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개념. 이게 개념은 요 개자라는 게 대체 대개 평밀에 왜 이렇게 말 같은 데다가 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딱 깎아버리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고물에 평밀인데 이 개념 컨셉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거 공통점을 다 모아서 요거를 말로 표현하면
이게 용어입니다. 용어. 그리고 이게 이제 텀이지. 그리고 결국 이 용어라는 것은 이 개념 머릿속에 저거 행정, 저거 건괴, 요거를 지칭, 가르쳐 주는 것,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하고 개념 사이는 이렇게 하나는 머릿속에 생각 그거고 그걸 말로 표현해 놓은 게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처음 읽다 보면 무슨 개념 정의, 용어 정의 이 속에 뭐 하는데 이게 정의를 내린다는 말이 이게 이제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 내린다는 얘기는 이 개념의 뜻을 밝혀주는 거고 결국 그게 용어의 뜻을 밝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이나 여러분들 무슨 책을 읽고 공부하실 때는 머릿속에 일단 요게 넣어두면 그러면서 그 속에 무슨 용어가 주로 쓰이느냐 그래서 핵심 용어들만 끄집어내면 뭐에 대해서 물론 국가정보 그럼 국가정보에 어떤 단어들이 어떤 현상들이 개념들이 있어야 되냐 머릿속에 그런 개념을 찾아서 그걸 말로 표현해 놓고 요걸 가지고 이제 글을 씁니다. 글을 쓰고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삼각관계 일단 알아두시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도대체 우리가 이제 학문할 때 철학적으로 하고 무슨 산속의 스님들이 돌을 잡아서 그냥 핵심을 집어냈다. 이런 방법론 말고 우리 보통 하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과학적 방법론인데 이 사이언스라는 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두 차원으로 나누면 여기는 사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식이나 논리의 세계. 양차원으로 나눠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론을 찾아내고 뭐하는 세계로 보면 제일 밑에 여기는 수많은 팩트 1, 팩트 2, 팩트 3 하는 이 사실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현상이죠. 제가 이제 괴의 현상을 보라는 얘기가 실제 나타난 현상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실제 현상을 놓고 수없이 많은 여기서 이제 관찰 같은 걸 합니다. 예를 들면 해가 오늘도 보니까 저쪽에서 떠서 이쪽으로 지네. 저기가 동이고 가운데 어떤 서로 지네. 내일 봐도 그렇게 지고 그저께 봐도 그러고 1년 전에 봐도 그러니까 이걸 수없이 많은 관찰해가지고 이걸 일반화합니다. 이게 이론이에요. 시오리지. 그래서 보통은 수없이 많은 관찰이나 직접 경물치지나 가서 보면서 이론을 그죠. 해는 저쪽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발견해냈거든. 그게 이제 이론입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이제 이론들이 막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진짜 호주 시드니에 가서도 해가 저기서 떠서 저리 지나? 실제로 내가 가진 이 이론을 가지고 시드니를 가가지고 실제로 가서 직접 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들으면 여기서 역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그러면 시드니 가서 시드니에서도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질 것이다. 이 나온 게 가설입니다. 이게 하이포테시스죠. 가설적으로 시드니에서도 이럴 것이다 라고 가져가서 그 다음에는 요 가설을 가져가서 요걸 가지고 현장에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한 실제로 가서 관찰하든지 실제로 뭐 실험을 하든지 통계를 내든지 해서 했더니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이제 사실의 세계로 검증을 한 겁니다. 옳다라고 하면 이 가설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론의 이 가설도 가설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론이 또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론이 발전되는 여기 수많은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찾아내는 게 이게 인덕션, 귀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있는
전제나 도덕, 법칙 이런 걸 가지고 가설을 끄집어낸 뒤에 그걸 가지고 다시 검증해 보는 게 이게 연역입니다. 디덕션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수레둔이나 주역의 궤들을 보면 수없이 많은 현상이거든. 어떤 이 현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관찰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양요, 양, 이런 관계로 6개가 놓여져 있는 그런 현상, 또는 밑에 진괴가 있고 위에 감괴가 있는 요 4개 이런 스타일의 현상이 보이는 거지. 그럼 그 현상 중에 수없이 많은 관찰이나 증명이나 경험이나 지금 다 해서 한 뒤에 세팅을 해서 끄집어낸 게 이 둔도 하나의 시오리가 돼버린 거지. 이론으로 등장한 거야. 이 6표가 또는 4개, 이렇게 2개, 4개가 합쳐서 하나의 둔이라는 시오리가 나왔다고 보면 되지. 그 앞으로 62개가 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런 뒤에 중요한 거는 64개가 4천년 전에 복귀시가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 4천년 전에 64개 플러스 알파가 하나도 없었네 얘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무슨 화약도 발견되고 총도 발견되고 요새 와서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 로봇, 컴퓨터, 그러면 이 64개로 된 이론이 발전해 가면서 이론이 돼 있는 거거든. 새로 등장하는 이 현상, 로봇가 나와서 사람처럼 사는 이 세상을 64개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한번 설명해 보자. 이 가설을 만드는 거지. 이 로봇가 있어도 분께 비슷한 상황으로 어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생각에 주역책이 있으니 열심히 달달 외웠고 번역했고 맨날 강의하고 맨날 뵙고 제가 지금 한 사람도 4천년 동안에 괴 하나를 여기다 효 하나를 추가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만구광산의 진리니까 4천년 5천년 가도 영원토록 갈 거냐, 아니면 나오는 수없이 이게 틀린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무도 이론 제기를 안 하고 의문을 안 갖고 모든 건 이걸로 해석돼. 항상 그냥 나오면 다 해석된대.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실제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64개로 설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주역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이 주역 공부를 해야 고시 패스도 하고 떼돈도 벌고 그런다면 다 하는데 그거 배워봤자 세상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주역에 이제 한계나 이런 게 4천년 전인데 그 뒤로 64개가 플러스 된 적이 없어.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중요한 거는 새로운 현상이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64개를 봐가지고 또는 어떤 일반을 통해서 이론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어디 이제 물이나 땀이나 물이나 호수물이나 바닷물이나 기본 성분을 쭉 조사해 봤더니 물이라는 것은 EH2 플러스 O2로 해서 EH2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게 수많은 팩트를 가지고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달나라 가서 여기 물이 있느냐를 찾느라고 암석을 가져왔어. 그런 암석을 가져와서 여기 이제 달나라 이런 데서 암석을 가져와서 새로운 현상을 이제 만난 거거든요. 근데 이 현상을 이 이론 가지고 물의 이 이론 가지고 여기다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무슨 어떻게 해서 이 현상이 뭔지 모르는데 이 물 이론을 갖다 쓸 거냐, 여기 현상이 어떤지 모르는데 등계를 가지고 이걸 설명할 거냐, 이런 의문이 생겨. 그래서 여기 지금 나타난 현상은 우리가 볼 때 이게 물 성분 비슷한 게 있어서 물 이론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게 좋다. 아니면 둔괴 그걸 가지고 이거 설명하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기본적으로 이걸 설명하는데
뭐를 갖다 놓고 이 저 뭐 무슨 안경이라든지 무슨 방법이라든지 뭘 가지고 요걸 보려고 왜 요 현상을 왜 둔깨를 가져오냐? 건깨를 가져오지. 또 요 암석을 가져오는데 무슨 뭐 저 물 분자 그 이론을 가져오냐? 거기는 다른 무슨 뭐 저 탄소, 질소 형성되는 또는 원자폭탄 만드는 그 이론 가지고 설명해 보지. 그러니까 요 물을 찾는데 물 이론 가지고 오는 게 제일 합당하다고 가져왔는데 요때 이제 요 이론이고 요때 요 이론을 여기는 아직 미지수인데 이렇게 가져오면 요 이론이 여기서는 모형으로 변합니다. 이 모형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을 가지고 이걸 설명해 보려고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현상으로 얘기할 땐 기존에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이론이 아직 맞는지 모를 때 가져와서 여기다 대보려고 할 땐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둔깨 모형을 가지고 설명해 보자 하는데 요때 요 이론하고 요 현상 속에 들어있는 구조하고 모형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동일하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요 이론을 갖다 모형으로 이걸 봅니다. 이게 이제 구조독이서 아이소모피즘 그래서 그리고 요 속에 들어있는 구조는 요 이론 속의 구조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저 연구해 보려는 저 미지의 현상의 구조나 속에는 펠키리어스라는 구조라는 게 똑같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게 기존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찾아낸 이론들이라고 보는 거지. 모든 64개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면 이걸 모형으로 갖다 대보고 이게 맞다. 또는 모형 갖다 했더니 아까처럼 좀 플러스 알파 다른 게 있다. 새로 변형되면 다시 이제 둔기에다 플러스 한유를 더 부어가지고 알아낸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괴를 볼 때도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 괴 그림으로 나온 요거 자체는 괴체입니다. 괴체가 기본적으로 밑에 진 8개 중에 진괴하고 감괴가 4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효를 보면 양, 양,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괴체인데 그렇다면 이게 현상, 괴의 상은 일이나 사물에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표현했다고 보는 거지. 이 현상 속에서 끄집어낸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 괴상을 이게 어떤 상이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 위에 밑에 양효가 없을 때는 이게 완전히 음이니까 땅 뒤거든요. 땅 위에 다시 물이 올라가 있는 그런 개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 위에 저 위쪽에 물이 있으니까 이게 구름이라든지 또 나중에 이게 다 구름이 엉켜서 덩어리가 돼서 무거우면 비로 내려온다든지 그리고 결국은 그게 공중에 있는 수증기 물 내려오면 그런 뜻이 위에 들어있는. 그리고 또 괴상 보면은 전체 이제 음효가 밑에 음효가 2개 있는 밑에서 양효가 하나 이제 툭 등장한 거. 어디 보면 진괴가 첫아들이거든요. 아들이면 첫아들이 툭 나온 거. 어느 가정에 첫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판이 진짜 새로운 판이 형성되잖아. 얘가 가면서 얘 중심으로 뭐 키워야 되고 뭐 이런 일이 둔괴.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서는 음이 쭉 있지만 양효 하나인 얘가 대장인 거지. 얘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게 돼 있고. 그리고 위에도 그렇다면 요 양효가 있는데 양효는 중에 있으면서 제자리 중에 있으면서 외계를 주장하는데 사실은 양효도 음양
저 아래 위에 사이에 꽉 껴 있어요. 어느 집안에 예? 저 아버지라고 있는데 전부 부인네하고 딸하고 다 있으면 아버지가 그 부인네들이나 딸들 그 흐름에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권계에서 구호는 제왕의 위치고 뭐 다 하고 중하면서 우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아래 위에 전부 음이오고 여기도 제일 밑에 있는 양이지만 어린애고 위에는 음이 3개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첫 아들이 나왔지만 아직은 밑에 이제 아장아장돼서 뭐하는 그런 형상. 그래서 괴상 자체 보고 괴체는 아까처럼 여기 간이고 곤이고 그런 형태로 되고 6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상하고 체가 아까 여기 사실의 세계하고 이 이론이나 이 세계가 합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 이론이 맞는 거거든. 그래서 괴체로 설명하나 괴상이나 사실은 이게 합체되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이나 체를 보면서 여기 요것들은 밖에서 내 몸으로 오는 덕이라면 그러네 뭘 발견한 거야. 이걸 이제 내 몸으로 들어가서 덕을 해버리는 게 덕이거든요. 그래서 저 둔께의 이 덕 속에는 뭡니까? 이 아직은 이게 험하다. 또 빠졌다. 빠질 함자, 험할 험자, 그리고 어려울 함자. 기본적으로 둔께의 덕이라는 것은 야 이거 잘못하면 구덩이에 빠지지. 아직은 좀 뭐 하기가 좀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으네. 야 참 어렵구나. 이게 지금 갓 태어난 아들내미를 야 이거 어떻게 잘 키우지? 나 직장에도 가야 되고 얘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런 거 다 신경 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고 이런 상황. 그리고 아까 이제 괴상 얘기할 때도 위에 이제 저 비구름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밑에 양효가 있으면서 이게 이제 진깨고 우레 넷자네요. 밑에 우레가 위로 주렁주렁 한 집안에 여자들만 쫙 있는 거기에 아들내미 하나 태어나가지고 얘가 올라가면서 이제 우릉우릉우릉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완전히 비가 되지 않고 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개념은 이게 이제 위로 기본적으로 요 위에가 감이 수입니다. 수고 요 진깨가 목이에요. 나무 목자. 그래서 요 상황은 수생목 위에 물이 내려와서 나무를 초목을 키우려는 그런 즈음에 있어요. 수생목의 즈음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비가 되는데 완전히 물로 되지 않고 아직은 운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이 통해서 다 음양이 통해서 비로 쏙 가버리지 않고 아직은 불통 상황인 거지. 서로 완전히 통하지 않고 그 직전 단계. 그래서 수 대신 운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 둔께 자체는 우리 서양에서 카오스 이론 같은 경우 있죠. 완전히 뭔가 새로 진리나 세상이 시작되기 직전 단계에 완전히 수증기나 이렇게 꽉 차 있는 이 카오스 상태. 그리고 우리 이제 도교나 노장 사상에는 무국의 상태. 또 그냥 뭐 씨앗이 존재한다면 태극이고 무국 태극 이제 그런 상태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오행으로 시작된 여기서부터 제일 먼저 이건 수증기의 상태다. 완전히 이제 이렇게 메말라 있고 바짝 마른 상태 아무 생명이 없는데
수증기가 꽉 차인 여기서부터 화가 생기고 목이 생기고 금이 생기고 이게 토가 생기고 이게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물담에 불이 생기고 이걸 이제 그 제 글 속에도 있는데 왜 뭐 시골에 보면 두엄 있죠. 두엄 볏짚 같은 걸 썩잖아요. 볏짚 같은 게 완전히 바짝 말라 있으면 썩질 않아. 근데 그 볏짚에다 물을 뿌려버리면 풀이나 이런 게 물기가 있으면 썩습니다. 집에 음식이나 이런 것도 바짝 마른 건 안 썩는데 그 습기가 있으면 썩어. 근데 두엄이 습기가 있어 썩기 시작하면 열이 벌벌 나요. 옛날 두엄 이렇게 하면 그냥 뜨끈뜨끈하고 속에 열이 나거든요. 물이 들어가서 썩는데 열이 나. 그러면 그 두엄 열난 그 위에 풀이 나요. 초목이. 그리고 풀이 난 초목들이 나중에 뻣뻣해져. 다 크면 뻣뻣해지면 바스러져서 흙으로 변해. 이게 우리 생수 수화목부터 1, 2, 3, 4, 5 할 때 이런 순서로 생기는데 지금 이제 수에서부터 시작하는 의미로 둔깨가 그 뒷깨도 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수화목금토처럼 괴를 순서를 나열하신 분이 수를 앞에다 뒀다는 얘기지. 그 둔깨, 몽깨 이런 게 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숫깨 5번째도 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물이 수생목으로 처음 생기는 그래서 이것도 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제 시작하면서 세상이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괴상하고 괴체하고 그 다음에 요 글씨 여기 용어거든요. 이론으로 되어 있는 용어인데 요 뜻도 잘 새겨보고 요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아까 둔이 이제 싹이 나는 땅에서 쌍떡잎이 이렇게 뭐가 날려는 그런 형상 모습이다. 그리고 날출처럼 나오는 그런 의미다. 되게 이제 우리 바위가 많고 험한 산을 얘기할 때 악산이라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악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밑에 산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게 언덕구고 산 위에 언덕이 또 있으니까 악한데 사실은 삐쭉삐쭉한 산은 악산이 아니고 돌덩이 위에 산이 들어있는 암산이 삐쭉삐쭉하고 진짜 여러분들 서 교수님 월출산 가보셨어요? 네, 제 고향. 거기는 이렇게 몇 산자 위에 또 몇 산자가 있어. 진짜 삐죽삐죽하더라고. 월출산이 굉장히 험한 산이에요. 그냥 완전히 평야지대인데 그 완전히 해발 불과 5, 6m, 10m밖에 안 되는 곳에 이게 솟아 있는데 제 글을 요새 정리하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니 이거는 산에 바위가 많은 게 아니다. 바위에 풀이 붙어 있고 바위에 나무가 붙어 있는 그런 산이 무진장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 사실은 책으로 삐죽한 산이 출자가 들어있는 산이고 그 다음에 삐죽삐죽한 거는 이 암산이지 악산이 악은 삐죽삐죽한 거기 위에 언덕, 둔덕이 올라가 있는 높은 산. 그런 의미의 둔깨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보면 어떤 땅덩어리 그냥 싹 삐뚤고 나오는 이런 모양도 돼. 뭘 그냥 치고 솟고 나오는 삐뚤어진 산 이런 개념도 되고요. 그래서 싹이 땅을 뚫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형통할 형자처럼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키가 큰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떡잎 상태로 이렇게 꽤 내밀은 정도가 둔깨입니다. 그래서 둔이라는 게 그 자체로 얘기를 하면 둔의 의미가 설일둔, 모일둔, 언덕둔 요 둔의 이름이 언덕둔, 모일둔 또 진치다 할 때 둔자. 그래서 요거를 또 그냥 괴해서 준이라고 하시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이게 둔, 준, 뭐 그런데
이게 준꾀다 이렇게 표현된 데도 있어요. 근데 생각에 이 준자도 모일준, 가득 찰 준, 또 이 어려울 준 이런데 어려울 준, 모일 준, 진칠 준 똑같거든요. 그래서 준꾀나 준꾀 하는데 그냥 우리가 더 보편적으로 준꾀 그냥 해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꾀인데 그런 의미.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괴 그려놓고 거기에 괴의 이름 써놓은 거 요걸 가지고 괴상을 읽어보고 괴체 이 의미도 보고 그 다음에 뜻도 보고 그거에서 이거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직은 뭐가 제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둔깨나 괴를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만 그린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이 괴가 그냥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여기가 끝이고 목표라고 보면 시작이고 이런 관계를 누여놓고도 보시라는 얘기지. 그래서 술에 둔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자 힘차게 출발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이렇게 있어. 물웅덩이가. 그래서 가다가 여기쯤 와가지고 야 이거 이 내를 어떻게 건너지? 장마를 신어야 되나 배를 타야 되나 이런 험한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맨날 이렇게 그린 것만 보니까 하늘하고 땅하고 가다가 어떻게 일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이 시작하고 끝을 가다가 잘 나가다 왜 이러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처음에 양요로 힘차게 시작하다가 중간에 좀 천천히 가 일이 지체되고 막 이런 거다 갑자기 물웅덩이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 일의 시작과 끝으로 이 정도 설명을 하면서 다음 이제 역경으로 가보시죠. 자, 역경경에 두는 원형하고 이정하니 물용 유유왕 이요 미건후하니라. 모일둔 어려울 둔 두는 원형 이정하니 이게 건괴에 썼던 원형 이정을 크게 으뜸 원이 시작이라고 했죠. 시작이고 형은 제대로 두루두루 통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미는 보살핌을 바꾸면서 이롭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곧다. 그래서 건괴, 곤괴, 둔괴가 원형 이정의 이 둔이 괴덕입니다. 괴덕에 원형 이정의 뜻이 있으면서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고 빠지고 이런지 이게 괴덕인데 그래서 말물 쓸용인데 또는 써있자 되게 용자가 써있자고 같이 있습니다. 쓰다 또는 뭐뭐로써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유왕 바유자 가랑자 갈 바를 두지 마라. 갈 바를 두는 것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뭘 막 하지 마라. 이 어린애가 이제 입에 젖꼭지 물고서 기는 애가 뛰어다닐 생각하면 안 돼. 넌 아직 뛸 나이가 아니다. 리건후라. 이로울 리 세울 건 임금우자 제후우자 후를 아주 든든한 뒷배경을 후가 후견자예요. 후견인 두면 좋다. 미건후라는 개념은 반드시 잘해야 하고 도움받고 그 다음에 보조를 받으라. 이 건우가 나한테 힘을 돈이나 노력이나 힘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지금 후입니다.
이 후를 세우면 이롭다. 지금 이 갓난아기가 필요한 건 옆에 나 젖 먹여주고 밥 먹여주는 어머니, 돈 벌어드는 아버지,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둔께 이 자체는 갈 바를 쓰지 마. 네 맘대로 어디 가지 마라. 네 아직 체력도 안 되고 어디 가면 너 안 된다. 이거 반드시 보조해주는, 도와주는, 또 물건 내주고 힘주는 그런 사람이 너 필요하다. 이게 둔께에 딱 그래서 점치고 어떤 상황에 아까 이건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나온 거라 했잖아요. 그걸 지금 이 현상은 둔께로 설명하면 돼 하는 둔께의 의미는 건후를 세워서 네 맘대로 가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나 누 지원자를 찾아라.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제 괴상, 괴덕, 괴체, 괴대인데 그 다음에 요거하고 플러스 효와 관련해서 효의 상, 효의 덕, 효의 상하고 그렇죠. 효의 덕이지. 이걸 또 봐라. 근데 이 효는 아까 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틀이나 뭐 이라면 효라는 것은 아까 여기 출발서부터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때 시자인데 어떤 때에 또 어떤 때에 어떻게 움직이는 거, 또 행하는 거 이것하고 관련이 게 효입니다. 그래서 아까 효를 잡을 때 요 위치의 초효의 형상은 아까 음요들 쫙 밑에 이제 갓 어린애 장남이 아들 태어난 거 그런 형상이고 그러니까 걔는 어떠냐 나 힘들다 눈치 봐야 되고 나 이제 체력도 안 되고 그런 덕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냐 너 함부로 가지 마라 이런 게 요 효의 또 두 번째 효에도 그 효의 형상 나는 두 번째인데 이게 6이니까 중하고 정한 위치다 나 반듯하게 내 위치 잘 지키면서 밑에 내 밑에 동생 잘 건사하고 또는 우리 아들 건사하고 위로 뭐 시어머니들 누구 잘 모시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 효의 상이고 그러니까 넌 어떻게 되냐 아주 반듯하고 이렇게 그렇게 가면 좋다 이게 이제 효의 상이고 그 효의 덕이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괴상, 괴체, 괴덕 그 다음에 효상, 효의 덕 이런 걸 이제 찾아가면 되지. 그래서 초구는 반환이니 리거정하며 리건후라. 초구는 이게 이제 이 괴 전체에 여기 보십시오. 주효라는 거 있다고 그랬죠. 제일 이게 이 효 전체의 뜻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효는 대개는 얘기했잖아요. 양이 많을 때는 그죠? 음이 많을 때는 양효. 그 다음에 그 건건하면 그냥 중복되는 거. 이런 것들이 주효라고 하는데 여기는 음이 많아요. 그죠? 음이 많은데 그러면 양이 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요 밑에 건 우레, 진께 막 움직이는 꾀의 양효야. 그리고 숙께는 가만히 여기서 응어리지려고 기다리는 숙께의 양효니까 여기보다는 이게 주야. 이께 나오면 요 초구 요 뜻을 가지고 상황에 내가 이렇게 쳐야겠구나 설명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주요가 초구입니다. 그 초구의 뜻 보면 반환이니 리거정하며 리건후라. 리건후가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하면은 넓은 바위 반 밑에 돌석이 있죠. 반석이다 할 때 반석. 넓은 바위 반 환자는 머뭇머뭇거릴 환자입니다. 넓은 바위에서 머뭇머뭇거리니 이제 이렇게 갓 태어난 거지. 리거정하며 뭐가 이로운 거니 거할 거 고들죠. 고듬에 거하면 이롭다. 또 거하는 게 고듬면 이롭다. 이게 아직은 걷지도 못하는 애가 뛰려고 그래. 그래서 뭐 어디 높은 데서 가서 막 뛰어내리면 안 되겠지. 얘는 그냥 난 누워 있어야 돼. 난 기어야 돼. 그 뜻이고 리건우라. 도움 후견인을 세우면 좋으니라. 그래서 이 초구가 함부로 막 나가면 이게 이제 범하는 게 됩니다.
어려움을 어려움, 지금 저 수레둔인데 이 지금 밑에서 땅을 뚫고 나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밖에 기온이 차요. 아직은 봄이 안 왔어. 뚫고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얼어 죽죠. 그래서 범람, 함부로 나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 초구를 설명할 때 요 구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려운데 굉장히 어진 사람이 태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어진 사람이 태어나서 밑에 이제 여기 여인네들만 있고 다 침잠해 있는 속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야. 양기가 들어오고 뭔가 시작이고 야 우리 집안도 될 것 같다. 똘똘한 진짜 누구 낫다. 이런 의미의 현인이고 나중에 이게 자라나면 가히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등뼈 전체의 이 초연은 나중에 기다리고 잘 성숙하고 이렇게 되면 최고 지도자로 될 수 있다. 그런 성격이 초구의 제왕의 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에 부모들이 잘해서 똘똘한 아들, 튼튼하고 잘생긴 아들 낳으면 희망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걔를 키워가지고 집안이 이제 일어나는데, 두 번째, 육이는 둔여, 전여 하며 승마 반여하니 비구면 혼구하리니 하니 여자가 정하여 부자라가 10년 내야 내자니라. 여기 글자들이 여러 개 나오죠. 둔, 어려울 둔, 모일 둔, 둔, 같을려, 전자는 머뭇거릴 전. 위에 머뭇거릴 한처럼 머뭇거릴 전, 같을려. 여자가 붙으면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둔이 뭔가 모여서 뭘 이렇게 하는데 둔의 모양이 머뭇거린 듯하며, 또는 둔여 전여니까 둔 뭔가 모여들고, 또는 아까 모이긴 모이는데 진짜 어려워서 뚫고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어렵고 멈칫멈칫하며 승마 반여하니 탈승 말마 반자도 독특하게 이제 반자를 새겨보면 양쪽에 옥이 있습니다. 옥을 칼로다 딱 자르는 게 반자입니다. 반 나눈다, 이게 나누다는 뜻이에요. 나누다. 그리고 딱 해서 칼로다 나누는데, 승마 말을 탔는데 반여 나누는 듯하며, 그러니까 말 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작해서 가려고 말을 탄 거거든. 시작은 했는데 머물거리다가 반여 말하고 나하고 나눈 거지. 그러니까 말에서 또 내린 겁니다. 반여니까 말 타다 아유 가면 안 돼. 나 지금 못 가. 그 말에서 내린 듯 하니 비구면 안일비 도적구 시집갈 혼 결혼할 혼 구자가 화친할 구, 그저 여자의 얼굴 구자인데 이게 남녀가 성교할 구자입니다. 남녀가 화친하고 성교하고 무슨 겹혼이 나고 이리저리 막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어울리고 하는 게 구자인데, 비구면 도적이 아니면 혼인이 이루어지려니 구하리니 여자가 고도야 부자라가 이제 고들정 안입을 이 자자도 이 아들인데, 아들이 뱃속에 있는 게 이게 잉태할 잉자거든요. 아들이 뱃째 이렇게 배부른 게 잉태할 잉자인데, 아들내미가 나와서 이 집에 있는 거, 아들내미가 집에 와서 이 보살피는데, 그래서 이 자자는 사랑할 자,
사랑할 자, 낳을 자 또는 정운할 자, 자식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여자가 곧어서 부자라가 결혼하거나 애를 낳지 않다가 10년 10이라는 것은 1, 2, 3, 4, 5, 10은 끝입니다. 끝내 이에 시집가고 애를 낳느니라.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초구가 굉장히 똘똘하고 씩씩하고 다 여자만 있다가 똘똘하고 씩씩하고 괜찮은 남자니까 이 두 번째 얘기는 얘가 자꾸 오는 거지. 예를 들면 결혼 나이도 안 됐는데 고등학교, 여기는 고등학교 똘똘한 애고 여기는 저 대학교에 예쁜 여자인데 요 놈이 계속 와서 누나 나하고 결혼해 나하고 놀자 이러는 거지. 근데 얘는 엉터리는 아닌데 저절로 얘가 좋고 막 하니까 이 여자애가 얘 마음에 끌리는 거지. 그래서 비구면 도적이 아니면 결혼할 수 있는데 이 도적이라는 게 도적부터는 초요입니다. 초구가 와서 누나 하면서 따르는데 이게 그때는 잘못하면 여기에 솔딱 빠지거든요. 그러면 바로 애 낳거든.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 10년째 여자가 곧어요. 중인 저요. 곧다란 얘기하고 여기 자체가 내귀의 중이고 음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중정입니다. 중하고 정하니까 굉장히 반듯한 여자야. 밑에 애가 누나 나 좀 만나주고 나 좀 뭐하고 뭐 이래도 아니야. 그래서 얘가 유기가 계속 참다가 10년 끝내 찝쩍거리는 거 이런 거를 막고 있다가 나중에 요거의 짝은 여기거든요. 9호하고 6기가 서로 응하는 사이인데 음양이니까 아주 좋은 짝입니다. 여기가 나타나서 자꾸 밑에서 찝쩍대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아직 10년 기다려 나 시집가 하다가 여기하고 짝이 돼버리면 진짜 그때 애를 낳고 가느니라. 그 다음에 6삼은 여기 사면은 양의 자리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정한 자리에 의미가 있어요. 내 자리가 아닌 거지. 그런데 요 네 꾀에서는 꼭대기로 위에가 있어서 제일 맏언니나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는 아직 못 올라가는 그런 사이인데 육삼은 정록무우라 유이부 임중이니 군자가 기하여 불려사니니 왕하면 린하니라. 여기 이제 육삼은 부정하면서 중도 또 아니에요. 부정부중이니까 육삼은 이래저래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뭔가 좀 잘 제자리가 아닌 위치인데 즉록 나아갈 즉 사슴록 없을무 우인우 이게 이제 사슴 잡으러 사냥 가는 겁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사슴 잡고 숲속에 가서 멧돼지 좀 잡으려고 즉록입니다. 근데 없을무 우인은 안내자예요. 상관리인 길 안내자 또는 저 짐승 같은 거 지금 몰아주고 곰만 냈을 때 어떡하고 이런 걸 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인도해 주고 안내해 주고 이럴 사람이 우인인데 이 우인 전문가가 없이 사슴 잡으러 가는데 유, 이부, 임중하니 오직유 여기는 생각할 유입니다. 들립, 어조사오, 숲풀림, 가운데종 숲 가운데로 들어갈 것만 생각하니 안내자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데 숲속으로 벌쩍 들어가니 군자가 기하여 군자가 거의 기자 겁을 따라서 그런 기미를 봐서 불여사니 아니불 같을려 사자는 머물사 쉴사 머물지 아니하니
머물지 아니하려고 자꾸 야 이 정도면 나도 가서 사슴 잡을 수 있어. 나 활 잘 쏴. 나 총 쏠 수 있어.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멈추지 아니하니 왕하면 가면은 린하니라. 린 우리 린자가 인색하다 뭐하다 라고 하는데 이 린자 개념도 좀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재물 같은 거 있잖아요. 돈 같은 거. 뭐 인색하다 할 때 돈을 쓰면서도 이 돈을 써말아. 왜 집에서도 저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아버지 나 용돈 주는데 아버지도 이 돈을 가지고 쓸 때가 부지기수라.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 씨앗도 사고 다 일해야 되는데 아들내미 당장 용돈 다 이거 주어 말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면서도 째째하게 주는 거지. 야, 너 요것만 하지. 이게 인색함입니다. 일 같은 거 처리할 때 일 하는데 아주 쫀쫀하고 까탈스럽고 뭐하게 구는 게 요게 아낄 린자. 아주 인색하다 아끼다 이러는 린자입니다. 쪼잔하다 이런. 그래서 여기도 가면 함부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 가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지. 급하고 길 잃어버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갑자기 누가 나도 야 이거 어떻게 쏴? 그게 린. 그 다음 육사는 승마 반연이니 구혼부하여 왕하면 길하여 무불리라. 승마 말을 탔는데 탔다가 반역 말에서 다시 내리는 듯해서 육사도 여기 있지만 자기 제자리 정하긴 한데 중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중인 양효가 중에 딱 버티고 있는 거지. 제 마음대로 여기 가서 내가 지휘할게 이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함부로 갈 수도 없고. 근데 밑에서는 위로 벌써 솟구서 쑥 올라와 버린 상태가 육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탔다가 주춤주춤하면서 다시 반역 말에서 내려서 말은 전리 보내고 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혼구하여 구하는 혼을 구하여 결혼해서 왕 가면 길하여 무불리라 없을무 아니불 이롭지 아니하니 없다. 육사의 짝이 누굽니까? 육사가 여기 있는데 사실은 이 초구하고 짝이거든. 이 똘똘한 현인하고 여기 짝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위로 가고 섣불지지 않고 제멋대로 막 가지 말고 조심조심은 아우 내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얘가 와서 짝이 돼서 잘 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초구가 원해서 이제 얘가 적당히 큰 거지. 고등학생이 바로 위에 있는 대학생 누나 직접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나중에 직장 잡고 뭐 하면서 위에 있는 정년기가 된 육사를 만나서 결혼합시다. 그러고 결혼하자. 이게 진짜 좋은 짝인 거지. 그 다음에 구호는 여기입니다. 우뚝한 남성인데 둔기고니 기름고입니다. 기름고. 그 전에 저 춘향전에 나올 때 변사또 얘기할 때 변사또 이 저 뱃살 낀 거 이 음식은 다 백성이 기름 빨아서 한 거고 뭐 그런 시를 저 목명이가 읊었다고 그러는데 이 기름고입니다. 둔기고 그 기름이 꽉 진짜 모여있는 엉겨있는 것이니 소정이면 기라고 대정하면 기르다. 조금 반듯하게 하면 괜찮은데 대정 크게 내가 옳다라고 하면 흉하다. 요 지금 둔께의 구호가 지금 우리 대통령하고 똑같아. 자잘한 일 천천히 이렇게 해결하고 하면 괜찮았는데 대박을 터뜨린 거야. 지금 무진장 권력 치르잖아. 이 둔께 현 시국이 대통령 등장하면서 제대로 풀린 게 없어. 그렇잖아요. 다 이건 국회는 여기서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둔께인데 둔께의 구호입니다. 아래 위로 다 음깨가 딱 껴 있어서 꼼짝 못해. 근데 이 기름이라는 거는 몸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살로 되고 피로 되고 가는 건데 녹지 않고 엉켜 있으면 병이 됩니다. 맥혀 있고. 그래서 구호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자잘한 거 이런 것만 해서 하면 괜찮은데 큰 거 대박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 그 다음에
상육은 승마 반여하여 읍별연여라. 승마 반여, 말을 탔다가 가려고 했다가 여기 이제 지나친 겁니다. 끝까지 간 거예요. 아까 물구덩이 지나서 끝까지 와 있어서 갔는데 이거 큰일 났네. 내가 하면 낭떠러지기네. 이제 너무 지나친, 너무 멀리 왔잖아. 그래서 말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읍별, 읍, 피혈, 연자는 잔물결연, 눈물 흘릴 연. 그래서 읍별, 피눈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것 같다. 이거는 아주 얘기했잖아. 가다가 물웅덩이 있는데 물웅덩이를 억지로 헤엄쳐서 건너가서 둔덕에 와 있는 거지. 이게 지치고 험한 데 와서 끝까지 잘못하면 뒤로 풍덩 미끄러지고 지쳐버리고 떨어질 것 같고 이런 험한 거의 끝다. 험한 것의 끝에 와 있어. 그러니까 피눈물 흘릴 정도로 아무 응원자도 없고 여기 제일 구에 상륙의 응원자는 요 참여거든요. 근데 여기도 차분해서 뭘 힘을 주질 않아. 아이고 나도 뭐 이러겠어. 그래서 힘 받고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단화 앞에 이제 두는 원형이죠. 그걸 단에 또 써요. 두는 강류가 시교이 난생하며 굳센 것과 부드러운 것이 시교 처음에 사귀어서 이 진격가 이 부드러운 음요들 이어사묘하고 밑에 새로 싱싱한 양요가 나와서 시교 비로소 사귀니까 이게 진계 형상이고 그런데 난생하며 낳기가 더 나가기가 어려우니 이게 감깨입니다. 여기 구덩이 감자 처음에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구덩이가 있어서 야 이거 더 나가기 어렵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이게 어려울 남자 난생이니 그래서 둔께의 덕을 얘기할 때 시교도 난이고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난생인데 아까 이게 수고 이게 목이면 물이 줄줄 내려와야 되거든요. 비가 근데 아직은 구름이야. 구름이니까 비가 안 떨어져. 구름은 잔뜩 껴있는데 비 안 오면 풀이나 나무는 자랄 수 없어요. 아직도 어려운 시기인 거지. 동호 험중하니 대형하고 정은 내우지동이 만영 일세라. 동호 험중하니 험한 가운데 이 웅덩이 이 밑에 아까 물웅덩이 밑에서 제일 밑에 물웅덩이고 그 밑에 침잠에 있는 꽁꽁 얼은 그 밑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 동허호 험중하니 험한 가운데서 움직이니 대형하고 크게 되면 형통하고 곧다라는 것은 뇌우지동이 만영이로되 뇌우를 했자 뇌하고 비우자 이거의 움직임이 만영이로되 찰만 과학찰령 그래서 꽉 차 이때 천조가 하늘에 천조 초매에 처음초 어둘매자 초매 하늘이 초매 풀초자는 처음 초자예요. 처음 뭐가 어둑어둑 시작하고 이런 것을 조 만들 적에 그러니까 처음은 뭐 시작하는데 무질서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저 초구두 그러죠. 그런 상태에서 하늘이 처음에 이런 상황을 만들 적에는 건의 불령이라 마땅히 아주 나를 든든히 보필해 줄 후를 세워서 그리고 불령이라 편안치 말아라. 그 얘기는 비록 건후를 세워서 아버지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내가 든든하게 잘 될 조짐은 있지만 마땅히 항상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야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될 것 같아. 그냥 확 일 터뜨려 큰일 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상화 내우가 둘이니
운우, 운내가 구름하고 우레가 둔, 이게 설일둔자입니다. 꽉 모이고 서렸다. 분자가 이하여 경륜이니라. 서 날줄경 다스릴경 날줄실 날윤 하면 뭡니까 다스릴 윤. 우리 시줄 날줄 있죠. 그러니까 경동할 때 이게 경도거든요. 지구에 큰 보면 경도인데 이렇게 된 게 위도예요. 보면은 이 배를 짜고 가만히 짤 때 이 줄을 내려놓고 이걸 가면서 묶습니다. 그러니까 경줄 해놓고 위줄로 묶는 거지 계속. 그래서 경위 이게 다스릴 경인데 이건 법경자, 우뚝 기준경자 이런 뜻이 되고 위는 그것을 둘리로 있자, 묶으로 있자. 그리고 윤자는 실사변에 이것도 다스릴 윤, 일윤인데 이거나 사람인의 윤이나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법도 이런 것들을 잘 묶어서 하는 그런 뜻. 그래서 군자가 써하여 경륜이라 모으고 짜고 묶고 뭐하는 그런 일을 군자가 이제 한다. 그래서 초구 또 이제 상 추가된 거 초구 수 반환이나 지행정예라. 비록 큰 반석에 나와서 멈칫멈칫 하고 있으나 지행정이라 뜻이 행함이 반듯한 것이며 이귀하천하니 귀함으로써 천한 것들의 아래하니 대등이나 크게 백성을 얻을 거예요. 이 초구가 현인이고 이게 주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궤에서는 여기 있는 이 초구가 전체를 관장하는데 여기는 이 사실은 군자 현인이신 분이 될 사람이면서 여러 아랫사람들이 그 밑바닥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육이지 나는 육이의 어려움은 승강이니 밑에 아주 똘똘하고 현인 요거 위에 바로 타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얘가 와서 찝쩍거리고 한 걔가 매력이 있는데 자기도 관심이 가거든.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니 어려움은 승강 굳셈을 탐이니 10년 내자는 반상해라. 돌이킬 반점이다. 10년 꾹 참고 가면 끝내는 애를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있다. 이것은 떳떳함으로 정당함으로 돌이킴이라. 육삼은 증록무는 그러니까 숲속으로 사슴잡으로 들어가는데 길잡이나 안내자가 없는 것은 이종 금연이 쫓을종 날짐승 금입니다. 가서 뛰어다니는 사슴, 토끼 한 마리 잡기도 어려운데 위에는 독수리 잡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가당치도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니 군자가 사지는 왕하면 민궁이라. 군자가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은 가면은 아주 진짜 궁색하고 쪼잔하고 뭐가 아주 그냥 악착 같고 곤궁하다. 곤궁해질 것이다. 육사는 구이왕은 명예가. 육사가 구하서 이 밑에 초구가 저하고 결혼합시다 이렇게 구하는데 그래서 거기 따라서 시집을 가면 밝음이다. 아, 저 사람 진짜 지혜롭다. 구호는 둔기고는 그 기름이 엉켜 있다라는 것은 시리광해라. 베푸는 것이 아직 빛나지가 않는 것이다. 내가 대통령인데 내 멋대로 뭐 하려고 하는데 되지가 않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안 믿어주냐? 그게 잘 안 돼. 상력은 읍혈연여하니 하가장이랴. 피눈물이 철철 흘리고 있는 것 같으니 어찌야 오를까 긴장. 어찌 가히 계속할 수 있겠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